요즘 낮에 자꾸 졸리시진 않나요? 아침밥 먹고도 소파에 앉으면 눈이 스르르 감기고 TV 보다가 깜빡, 신문 보다가 꾸벅. 나는 밤에 잘 자는데 왜 이렇게 낮에 졸릴까?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요, 진짜 문제는 얼마나 잤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잤느냐입니다. 밤에 7시간, 8시간 푹 잤다고 생각했는데 낮엔 자꾸 피곤하고 몸이 무겁고 머리도 멍하다면 그건 깊은 잠을 못 잔 겁니다. 그리고 이럴 때 우리가 반드시 의심해 봐야 할 게 바로 숨은 수면 장애예요.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들께 아주 흔한데 문제는 본인은 모른다는 겁니다. 저는 내과와 재활의학을 전공하고 30년 넘게 어르신들의 수면 문제, 피로증후군, 인지 저하 등을 함께 다뤄온 박성철 의사입니다.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얘기 중 하나가 잠은 잘 자는데 낮에 너무 피곤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검사해 보면 실제로는 잠든 뒤에 숨이 멈추거나 다리가 떨리거나 속에서 위산이 올라오면서 깊은 잠을 계속 끊고 있는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밤새도록 자는데도 낮에 졸리다? 그건 몸이 자고 있지만 뇌는 자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그동안 몰랐던 잠자는 동안 내 몸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숨이 막히는 줄도 모르고 자는 수면무호흡증, 다리가 스스로 꿈틀대는 하지불안 증후군, 그리고 몸은 쉬는데 뇌는 계속 깨어있는 상태가 어떻게 피로와 기억력 저하, 심지어 혈관 문제까지 연결되는지 알아두시면 정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영상이 끝나고 나면 난 그냥 피곤한 줄 알았는데 이게 수면장애였구나 하실 수도 있어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비슷한 증상 겪고 있는 가족분들께도 꼭 한번 공유해 주세요. 이제 첫 번째 원인 수면무호흡증부터 자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혹시 이런 말씀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자는데 갑자기 숨이 턱 멎은 것처럼 보이더라. 잠꼬대도 심하고 코도 너무 심하게 골아서 옆에서 못 자겠다. 이게요, 그냥 콧골이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수면무호흡증이라는 생각보다 심각한 수면 장애일 수 있습니다. 수면무호흡증은 쉽게 말하면 자는 동안 숨이 멎는 병이에요. 정확히는 자는 도중에 10초 이상 숨 쉬지 않는 상태가 1시간에 5번 이상 반복되면 이걸 수면무호흡증이라고 진단합니다. 근데요, 실제 환자들 중에는 1시간에 20번, 30번씩 숨이 멎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 매일 밤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몸은 자는 것 같은데 뇌는 숨이 멎을 때마다 살려야 한다는 신호를 보내느라 밤새 각성 상태를 반복하게 됩니다. 이걸 미세각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하진 못하지만 몸은 자꾸 깨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깊은 잠을 못 자고 렘 수면이 줄어들고 결과적으로 낮에 피곤하고 졸리고 멍한 상태가 계속됩니다. 게다가 밤에 자면서 산소가 자꾸 떨어지는 상태가 반복되니까 심장, 혈압, 혈관, 심지어 뇌 건강까지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목적 근육이 약해지고 턱 구조도 변화하면서 수면무호흡증이 더 흔해집니다. 그런데도 대부분은 본인이 못 느껴요. 왜냐면 자는 도중이니까요. 제가 진료한 환자 중에요. 경기도 고양시에 사는 65세 남성분이 계셨어요. 밤엔 잘 자는데 이상하게 아침마다 머리가 무겁고 낮에도 자꾸 졸려서 아무것도 못 하겠다고 오셨거든요. 이분은 당뇨도 없고 운동도 하시는 편이었는데 가족이 밤에 잘 때 숨이 멈췄다가 갑자기 크흡 하고 숨 쉬는 걸 보고 걱정돼서 수면다원 검사를 받으셨어요. 결과는요, 1시간에 평균 27번 숨이 멈추고 그때마다 산소 포화도가 85% 이하로 떨어지고 있었어요. 이건 매일 밤 200번 가까이 질식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치료는 어떻게 하느냐? 가장 대표적인 건 양압기 치료예요. 자는 동안 기계로 공기를 밀어 넣어서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해주는 방식이죠. 비교적 간단하게 시작할 수 있고 요즘은 보험도 돼서 부담도 덜합니다. 물론 체중 감량, 자세 교정, 코 질환 관리도 같이 해야 하고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포인트 하나, 수면무호흡증은 뇌졸중, 심근경색, 고혈압, 부정맥의 위험을 높입니다. 단순히 낮에 좀 졸린 정도가 아니에요. 이건 잠든 사이
뇌와 심장이 스트레스를 계속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콧거리가 심하다.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다. 아침에 머리가 무겁다. 낮에 졸음이 심하다. 기억력이 떨어지고 집중이 안 된다.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간다. 이런 증상들이 있다면 수면무호흡증 검사를 꼭 한번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수면다원 검사라고 해서 하루 병원에서 자면서 뇌아파, 호흡, 산소 포화도 등을 측정하는 검사인데요. 보험 적용이 되는 경우도 많고 한 번만 정확히 해보면 앞으로의 건강관리를 완전히 바꿀 수 있어요. 정리하자면요. 밤에 숨이 멎는 줄도 모르고 자고 있다면 낮에 내가 졸린 이유는 너무나 당연한 결과입니다. 몸은 쉬고 있는데 뇌는 사투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이제 다음으로는 조금 생소하지만 어르신들에게 굉장히 흔한 수면 방해 원인 하나, 하지불안 증후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다리가 간질간질하고 들썩이는 증상인데 이게 왜 수면을 깨고 다음 날까지 피곤하게 만드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많은 분들이 낮에 졸리는 이유가 숨을 잘 못 쉬고 자서 그렇다는 것까지는 이해하셨을 거예요. 근데 또 하나, 잠은 분명히 잤는데 자고 나도 개운치 않고 자다가 자꾸 깨는 분들, 특히 다리가 간질간질하고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하지불안 증후군이라는 증상을 꼭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이 병 이름이 좀 생소하죠. 그래서 처음엔 다리 저린 건 신경 때문 아니야? 하고 생각하시는데 이건 신경 문제라기보단 밤에 누웠을 때 다리에 생기는 이상 감각 때문에 수면을 방해받는 질환이에요. 보통 저녁 무렵 또는 잠자리에 누웠을 때 다리가 갑자기 간질간질하거나 벌레가 기어다니는 느낌, 안에서 뭔가 꿈틀대는 듯한 불쾌한 감각이 생기면서 자꾸 다리를 움직이고 싶어지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리를 털듯이 흔들거나 일어나서 잠깐 걷고 와야 좀 가라앉거든요. 근데 이걸 자꾸 반복하다 보면 결국 잠드는 시간이 늦어지고 깊은 잠에 못 들어가게 됩니다. 제가 진료했던 70대 초반 여성분 한 분이 계세요. 잠들려고만 하면 다리에 힘이 들어가고 잠깐 자다가도 스르륵 깨서 자다가 앉아 있다가 또 자고 결국 아침이면 머리가 띵하고 기운이 없다고 하셨죠. 검사해 봤더니 하지불안 증후군이 맞았고 심한 경우에는 철분 수치 부족이나 도파민 관련 신경 기능 이상까지 동반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신경 쓰여서 그런 게 아니고 실제로 뇌 속 신경 전달 물질의 균형이 깨지면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이게 무서운 게요. 본인은 다리가 불편해서 깨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밤마다 수면의 질이 망가지고 있다는 점이에요. 결국 낮에는 집중이 안 되고 자꾸 몸이 처지고 이유 없이 피곤한 상태가 반복되죠. 특히 이 증상은 고령층, 여성, 철분 결핍, 당뇨, 신장 질환 있는 분들한테 더 흔합니다. 치료는 어떻게 하느냐? 우선 철분 수치를 꼭 확인합니다. 생각보다 혈청 페리틴이 낮은 분들 많거든요. 그게 낮으면 보충만으로도 증상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고요. 그 외에 도파민 조절 약물, 항경련제, 생활습관 조정 등이 병행됩니다. 카페인 줄이고 취침 전 스트레칭을 하고 자는 환경을 최대한 편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증상을 그냥 다리가 불편한 거겠지, 늙어서 그런가 보다 하면서 넘기지 마셔야 해요. 밤에 다리가 계속 불편해서 자꾸 깨고 낮에는 졸리고 집중 안 되고 피로하다? 그럼 그건 몸이 보내는 신호예요. 지금 당신은 잘 못 자고 있다는 분명한 경고입니다. 특히 이 하지불안 증후군이 우울감, 기억력 저하, 만성 통증까지 유발할 수 있다는 보고도 있기 때문에 나는 그냥 다리만 불편한 건데요 하고 넘기기엔 너무 많은 부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하지불안 증후군과 자주 혼동되는 또 다른 수면 문제, 주기적 사지운동장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건 자는 동안 다리가 계속 툭툭 움직이는 증상인데요. 본인은 잘 모르는 사이에 수면이 끊기고 결국 낮에 피곤함이 누적되는 또 하나의 큰 원인이 됩니다. 자, 하지불안 증후군은 주로 잠들기 전이나 누웠을 때 다리가 간질간질하고 불편해서 자꾸 움직이게 되는 증상이었죠. 그런데 비슷하면서도 다른 증상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주기적 사지운동장애입니다. 이건 뭐냐면요.
자는 동안 본인도 모르게 다리나 팔이 주기적으로 툭툭 움직이는 현상이에요. 특히 다리 쪽에 많고 정확히 말하면 잠든 지 2030분쯤 지나서 약 2040초 간격으로 발목이 들리거나 무릎이 피직하고 움직이는 게 반복되는 겁니다. 이게 그냥 한두 번 움직이고 마는 게 아니라 하룻밤 동안 수십 번, 많게는 수백 번씩 반복되다 보니 잠은 자는 것 같은데 깊은 잠에 못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무서운 건요, 이걸 본인이 잘 모른다는 겁니다. 왜냐? 내가 자는 동안에 벌어지는 일이니까요. 진료실에서 나는 잠 잘 자는데 낮에 너무 피곤해요 하시는 분들 중에 수면다원 검사 해보면 이 주기적 사지 운동이 1시간에 4050번 이상 나오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기억에 남는 분이 한 분 계신데요. 서울 양천구에 사는 68세 남성분이셨어요. 밤에 자면 분명 자는데 낮에 자꾸 졸리고 일할 때 집중이 안 된다고 하셨죠. 본인은 전혀 몰랐는데 옆에서 주무시던 아내분이 밤새 다리를 툭툭 차서 내가 깨요라고 하신 거예요. 수면 검사해 봤더니 주기적 사지 운동 지수 55, 1시간에 다리를 55번씩 꿈틀거린다는 뜻입니다. 이 정도면 몸은 자는데 뇌는 계속 깨는 상황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분은 낮에 졸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 주기적 사지 운동 장애는 하지불안 증후군과 같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특히 철분 결핍, 신장질환, 당뇨, 고혈압 있는 분들한테 더 흔하게 나타납니다. 또한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과 관련이 깊어요. 그러니까 이건 다리 꿈틀거리는 거야 원래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길 게 아니라 내가 밤새 숙면을 못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장애의 무서운 점은요, 기억력, 판단력, 기분까지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밤에 제대로 회복을 못하면 낮에 아무리 커피 마시고 억지로 버텨도 몸이 개운할 리가 없잖아요. 치료는 어떻게 하느냐? 먼저 혈액 검사로 철분 수치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보충합니다. 도파민 조절제를 쓰기도 하고 심하지 않은 경우엔 자는 시간 일정하게 유지하고 수면 환경을 개선하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경우에는 수면다원 검사 받아보시는 걸 권해요. 그냥 자다가 가끔 깨는 거라 생각했던 게 사실은 뇌가 밤새 각성하면서 심장, 혈압, 혈관까지 부담을 받고 있었던 거라면 그건 단순한 피곤함으로 넘길 일이 아니거든요. 정리하자면요, 이 주기적 사지 운동 장애는 자고 있는 사이에 몸이 계속 깨어 움직이고 그게 다음 날까지 피로와 무기력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라는 겁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수면의 질이 나빠지는 이유 중 하나지만 생각보다 잘 모르는 원인, 바로 위장 문제, 특히 위산 역류와 속쓰림이 밤잠을 어떻게 깨우는지를 말씀드릴게요. 속이 불편해서 깨는 줄 모르고 그냥 넘기시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이게 수면장애의 큰 축을 차지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자, 이제 수면무호흡증, 하지불안 증후군, 주기적 사지운동장애까지 다뤘는데요. 이제 조금 생소하지만 정말 중요한 원인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바로 위장 문제, 그 중에서도 위산 역류입니다. 어르신들 중에 밤에 잠을 자다가 자꾸 깨요. 새벽에 눈이 떠져요. 잔 것 같은데 깊게 못 잔 느낌이에요. 이런 말씀 자주 하시죠? 그럴 때 흔히 간과되는 게 속쓰림이나 역류성 식도염 같은 위장 증상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자는 도중에 위산이 살짝 올라오면 몸이 본능적으로 깨는 반응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걸 잘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위산이 식도 쪽으로 살짝 넘어오면서 목이 칼칼하거나 숨이 답답해지는 느낌, 속이 타는 듯한 감각이 생기는데 그게 깊은 잠을 방해하고 미세각성이라는 걸 유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몸은 자꾸 깨는데 본인은 기억을 못해요. 그냥 잠은 잤는데 왜 이렇게 피곤하지? 왜 아침에 입이 쓴 느낌이지?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실제로 위산 역류는 밤잠을 방해하는 대표적인 위장성 수면 방해 요인입니다. 특히 60대 이후엔 위의 운동 기능이 떨어지고 식도 하부 관략근이 느슨해지면서 위산이 더 쉽게 올라올 수 있어요. 게다가 식사 시간이 늦거나 야식 드시는 분들 혹은 당뇨나 고혈압 약을 오래 복용하신 분들은 위장 기능이 약해져서 밤에 속이 자꾸 뒤집히고 더불어 수면도 깨지기 쉽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분 중에
나는 잠을 잘 자는데 새벽 23시쯤 꼭 한번 눈이 떠진다. 그때 속이 약간 불편한 느낌이 있긴 한데 크게 신경 안 썼다 하신 분이 있었어요. 그분은 결국 위내시경에서 역류성 식도염 초기 소견이 나왔고 야식을 줄이고 저녁 식사를 7시 전에 마치는 습관을 들이니까 그 새벽 깨는 게 확 줄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위장이랑 수면이랑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속쓰림, 더부룩함, 신트림, 입이 쓴 증상이 있으신 분은 그게 밤잠을 방해하는 주범일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해요. 치료는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저녁 식사 시간 앞당기기, 자기 전 과식 피하기, 식사 후 바로 눕지 않기, 침대를 살짝 올려서 상체를 높여 자기, 이런 생활 습관 조정만 해도 효과가 큽니다. 필요한 경우엔 위산 억제제나 위장 운동 조절 약을 단기간 복용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나의 식습관과 수면 습관을 함께 바꾸는 것이에요. 정리하자면요. 밤잠이 자꾸 끊기고 아침에 개운하지 않고 낮에 자꾸 졸리고 피곤하다면 그 원인이 위장에서부터 시작됐을 수도 있다는 것 꼭 기억해 두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그냥 나이 들어서 피곤한 거 아니야? 하고 넘기시는 분들께 왜 이 수면의 질 문제를 절대 가볍게 보면 안 되는지, 그리고 뇌 건강과 혈관 건강까지 연결되는 이야기로 마무리해 드릴게요. 아유 나이 들면 원래 피곤하지. 낮에 좀 졸린 거야. 다 그렇지 뭐. 이런 말씀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환자분들한테 진료실에서 수도 없이 들었고요. 근데요, 그게 꼭 나이 탓만은 아닙니다. 낮에 자꾸 졸리고 멍하고 피곤한 게 진짜로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밤에 잠을 자는 이유는 단순히 피로를 푸는 게 아니라 몸 전체, 특히 뇌를 회복시키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밤에 숙면을 취하면 뇌는 낮 동안 쌓인 노폐물, 염증, 스트레스 호르몬 같은 것들을 청소하고 정리하는데요. 이게 안 되면 다음날 뇌가 제 기능을 못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아침부터 머리가 무겁고 집중이 안 되고 이름이 잘 안 떠오르고 말하다가 내가 무슨 말 하려고 했지? 하게 되고 감정도 예민해지고 무기력하고 심하면 우울감까지 찾아옵니다. 근데 이 모든 출발점이 뭐냐? 수면의 질 그리고 수면 중 뇌혈류의 변화입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뇌혈관도 점점 탄력을 잃고 노폐물 청소 시스템도 약해지는데요. 이때 숙면이 제대로 안 되면 뇌 속 청소가 계속 밀리는 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반복되면 기억력 저하, 경도인지 장애, 심하면 치매의 위험도 높아집니다. 실제로 수면무호흡증이 있는 고령층은 치매 발생 위험이 2배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또 하나 중요한 건 뇌혈류가 떨어지면 피로도 더 심하게 느껴집니다. 같은 일을 해도 더 쉽게 지치고 쉬어도 개운하지 않고 하루 종일 머리에 안개 낀 것 같아요 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건 단순히 몸이 피곤한 상태가 아니라 뇌가 계속 피곤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다시 말하지만 숙면을 회복하는 거예요. 밤에 깊은 잠을 자고 뇌가 충분히 회복할 수 있게 만들면 자연스럽게 낮에도 머리가 맑고 기억이 잘 떠오르고 감정도 안정되고 하루가 훨씬 덜 피곤해집니다. 잠을 잘 자는 게 단순히 하루가 편한 게 아니라 노년기 건강의 핵심, 그리고 뇌를 지키는 가장 기초적인 방법입니다. 요즘 기억이 자꾸 안 나요? 사람 얼굴이 낯익은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집중이 안 되고 자꾸 멍해져요. 이런 이야기 혹시 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그 시작은 뇌 문제가 아니라 수면 문제일 가능성도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나눈 모든 내용을 정리하면서 어떻게 하면 실제로 수면의 질을 올릴 수 있는지 생활 속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조금 길었지만 아마 들으시면서 이거 나한테 해당되는 얘기인데 하셨던 분들 꽤 많으실 겁니다. 잠은 자는데 왜 이렇게 피곤할까? 나는 낮에도 계속 졸리고 머리도 멍하고 그게 그냥 나이 들어서 그렇다고 넘기기엔 너무 반복적이고 삶에 영향을 많이 주는 증상들이에요.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원인 다시 짚어드릴게요. 첫째, 자는 동안 숨이 멎는 수면무호흡증.
둘째, 다리가 간질간질하고 불편한 하지불안 증후군. 셋째, 자는 사이 다리가 자꾸 움직이는 주기적 사지운동장애. 넷째, 위산이 올라오며 잠을 깨우는 위장 문제. 다섯째, 나도 모르게 뇌가 쉬지 못하는 상태로 이어지는 뇌혈류 저하. 이 5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잠자는 시간을 늘리는 게 아니라 잠자는 질을 바꾸는 데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검사 한번 제대로 해보시고 식습관, 수면 습관, 생활 리듬 조금씩 조정하는 것만으로도 아, 내가 달라졌구나 느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환자분들 보면서 정말 많이 느꼈던 게 있어요. 잠만 바꿔도 삶이 바뀌는구나. 이건 그냥 의학 정보가 아니라 실제 사례로 확인한 진실입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나도 검사 한번 받아볼까? 내 잠이 정말 괜찮은 건가? 이런 생각이 드셨다면 그게 바로 시작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이런 증상 겪는 분들 꼭 함께 보시게 해주세요. 특히 낮에 너무 졸려 하시는 분, 요즘 기억력이 이상해 하시는 분들까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도 눌러주시고 저 박성철이 전해드리는 건강정보 앞으로도 꾸준히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과, 재활의학과를 전공하고 30년 넘게 어르신들의 만성 피로, 수면 문제, 뇌 건강을 함께 지켜온 박성철 의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